자, 그러면 네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정경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분이 코링크의 여회장님인 정경심이었습니다. 이 혐의가 5가지로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보기에는 또 SNS에 올렸어요. 우리 딸이 재택 인턴을 했다고 그러는데 검찰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더라.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얘기 좀 해보지.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안 하면서 그러면 이 아줌마도요. 경심이 아줌마도 이제 그만 SNS 그만하고 남편은 SNS에서 사람들 괴롭히는 일진이었고 이 경심이는 이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경심이네도 큰일 났어요. 조간에. 네. 왜냐하면은 재택 인턴이라는 걸 만들어준 게 제가 서초동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14명의 변호인단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10억대 넘은 어마무시한 돈을 받아갔대요. 14명이면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경심이네 사기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껏 만들어준 게 재택 인턴 아니겠어요? 이 말이 되게 만들어줘야지. 원래 변호사들이라는 게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가지고 옆에서 거들기도 그렇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사들이 논 거예요. 속으로 아이, 얘네들 해봤자 안 돼. 이렇게 혐의가 많으니까 대충 해갖고 변호사들이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냥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또 뭐라 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 쉴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런 나쁜 변호사들한테 속으면은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택 인턴 비슷한 소리 하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명의 변호사들이 이 조간에 사기를 쳤다. 이게 지금 서초동에서 쫙 뻗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혐의가 많으면 14명이나 썼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분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네, 왜 네. 변호사를 많이 쓴 이유는 혐의가 하나면은 1명 또는 2명이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14명이라면 혐의가 지금 5개니까 그렇죠. 곱하기 3, 한 3명 달라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돈 세낼 수도 있을 거고 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참 본인들도 알죠.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재택 인턴 또 뭐 어머니 엄마 방에서 인턴 살다 나 진짜 참 특수한 집안은 맞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특수한 네. 애들이고요. 어떻게 남들은 인턴 잘 못 구해가지고 비빌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편하게 재택 인턴 참 스페셜한 패밀리입니다, 진짜. 네, 라이언 칸님께서 재택 변호사였나 봅니다. 네네네. 진짜 맞습니다. 이 조간애가 이제 네. 사기를 당하는데 이 보면은 이제 14명의 변호인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꾸 뭐가 안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요. 변호인 수가 점점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조간애가 어떤 식으로 돈을 쓰는지 한번 구경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민진 사이버 대학 다녔나? 아니 사이버 대학에서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엄마 방에서 인턴하고 뭐 이 정도면은 네. 이 사기꾼을 사기친 변호인단이 바로 이 14명의 14인의 정말 변호인단 네. 서초동에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노영규님 말씀 그대로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경심이 이제 포토라인에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모습으로 쓸 거라고 생각이 되심? 지금 이제 검찰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네. 기자들한테 그 출두하는 날과 시간을 말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 안 네. 해주겠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검찰이 특수 예우를 해주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검사들만 타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빼돌리겠어요. 직원들용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제 차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몇 호차 지하 주차장 넣으십시오 하면 네. 차 몰고 지하로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기자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이 그 예우를 안 해주겠다. 당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들어와라. 1층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포토라인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언제 들어올지를 이야기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검찰이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기자들만 이제 고생을 해요. 기자들이 전부 카메라 기자들이 우리 정 회장님 사진 들고 보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입구에서부터. 그러다가 그렇죠. 야 떴다 하면 이제 나가서 이제 찍는 이제 이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떴다 하면은 기자들 우르르 해가지고 이제 넘어지고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아마 이 포토라인도 이제 무너질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정경심은 잡힙니다. 그래서 잡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경심 하는 말 빤해요. 이제 딱 연습하고 오겠죠. 검찰 수사의 성실히 받겠습니다. 이게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때 짜증낸 얼굴이 딱 보이겠죠. 짜증낸 얼굴 보이면서 사기 없는 얼굴이. 남편 보는 그러다 이제 계속 기자들이 쫓아가면서 막 물으면은 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한 번 이번에 들어가면요. 검찰이 이제 2번 정도 부른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중순까지 하면은 한 번 정도 부른 다음에 아마 긴급 체포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발부를 막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조사 지금 상당 부분 돼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이런 오촌 조카가 구속 기한이 만료가 돼요. 네. 그 전에 공범인 정경심에 대해서도 수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써야 되니까 공범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구속영장이 하고 이번에 아마도 조사를 받으면은 다시 집으로 못 돌아가고 그냥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조국은 문재인을 껴안고 어디를 뛰어내리든지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국의 보증인이 문재인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조국이라는 것은 문재인이 손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나서 조국한테 속았다 이러면서 조국을 또 아주 짓이기는데 아마 이 서초 대첩을 하면서 한 2천만 명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웃기는 이 상황인데요. 네.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경심이 긴급 체포 내지는 저는 구속 각오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제일 좋아할 사람이 이제 뭐 공모시다, 네. 공시 아줌마다 뭐 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 진짜 죄수의 딜레마가 저는 생길 수가 네, 있다고 그렇죠. 봐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경심이는 그 안에서 나중에 그냥 탈진하게 되면은 막 다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국은 경심이가 뭐라고 했는지를 그동안은 아주 입을 잘 맞췄잖아요. 집에 네. 있으면서 네. 아마 부지런히 입 맞추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네. 그러니까 조국은 언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머리가 터져나갈 상황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면서 머리가 터져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조국이 사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의 윤석열 총장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 굉장히 연륜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실수를 안 하잖아요. 나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맷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느 좌파가요 그 맘카페에 올린 글이 있어요. 좌파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200만 명이나 우리 모였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2천만 명 모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 같아요. 헉헉헉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또 댓글이 쫙 달려서 몸이 뚱뚱해가지고 뭐 이렇게 반응이 느린 거 아닐까요? 아니 저도 좀 살짝 포동포동하긴 한데 아니 왜 남의 신체적인 이걸 갖고 왜 하냐고요. 이게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전혀 언론하고의 이 접촉하지 않고 있고 사진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진만 있는 거예요. 서초동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을 맨날 어퍼샷으로만 찍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진 찍을 때도 위에서 찍으면 사람이 좀 초라해 보입니다. 팔다리도 막 그냥 짜리몽땅해 보이고 근데 밑에서 이렇게 제 찍잖아요. 설명드릴게요. 그 출입 기자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밑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법관이나 네. 검찰총장 정도 되면은 밥을 외부에서 안 먹습니다.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럼 다 구내식당만 먹어요. 구내식당. 아니면 자기 직원들하고 같이 임금식당 가는데 되게 이 시국에서는 구내식당 먹는데 이제 대검 구내식당이 대검 본청하고 별관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별관을 이게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통로 거기를 가는데 이제 기자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아래에서 찍는 겁니다. 지나가는 모습 이제 그게 그러니까요. 잡혔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2천만 명 나와도 끄떡을 2천만 명 나오면 더 끄떡 안 합니다. 그렇죠. 수사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5천만 명 나오면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맞습니다. 검찰은요. 지금 조기를 반드시 그것도 재판 받아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확실한 혐의로 밀어넣어야지 검찰이 사는 겁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돼가지고 조국이 법원에서 무죄 받는다? 검찰 죽어요. 검찰 살기 위해서라도 조국을 더 압박하고 조국 가족을 또 유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든다는 표현이 제가 잘못됐습니다만 수사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뭐 200만 모이면 모이고 500만 명 모이면 검찰의 압박을 받아서 수사를 안 할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윤석열 떠나서 검찰 전체 운명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사람은요. 저는 시종일관 평가 똑같습니다. 검찰 제일주의자예요. 윤석열 씨 저에 대해서 정말 제 말 들었는지 거기서 부인했던데 이 사람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검찰 운명, 내가 지금 검찰 보수다 이거예요. 내가 검찰 죽는 모습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 문재인이 괜히 건드렸습니다. 건드리려면요. 자, 대통령 참 안 됐습니다만 집권 초에 적폐청산에 써먹지 말고 적폐청산 하기 전에 검찰을 그때 깡긋이 개혁했더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불가능해요.
이미 시간 놓쳤습니다. 적폐청산 때는 그 칼, 검찰 칼 망히 들어온 다음에 이제 자기들한테 들어오니까 그건 못 쓰게 한다고. 윤석열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검찰 제일 주자예요. 윤석열 씨는 부인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수사 갑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그런 말 했죠. 검찰은 오로지 집행기관일 뿐이다. 이 말이 무서운 거죠. 왜? 집행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요. 사람이 아주 위대해 보여요. 원래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려보는 거 말고. 그런 점에서 이 윤석열과 이 문재인의 승패 우리가 예측 세 번째 주제 이 결론 내리겠습니다. 즉 윤석열이 이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요, 조국 잡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문재인까지 잡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흥미진진하게 윤석열과 문재인의 이 메인 게임을 좀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이 순간 네. 검찰의 칼에는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휘두르면 다칩니다. 앞에 있는 휘두르면 조국이고 정경심 다 다칩니다. 문재인 뭐 다 다칩니다. 검찰의 칼에는 눈이 없습니다. 네. 네, 검찰의 칼에는 눈이 없다. 이거 명언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어요. 문재인이 제일 잘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거. 네, 네, 네. 그거 하나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10월 3일 날 1시에 원표공원 네. 동아면세점 옆에서 저희 안방TV 깃발 들고 모입니다. 자, 문재인 심판 구독 엄지척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1601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